정도전이 과거의 급제에서 관리가 되었을 때 그때 국왕이 공민왕이었습니다. 공민왕은 1356년에 반원개혁에 성공합니다. 무려 100년 가까이 지속되었던 원의 간섭을 물리치고 고려의 자주권을 회복한 그야말로 쾌거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 주인공이 바로 공민왕이었습니다. 공민왕은 원의 세력을 몰아내는 데 그치지 않고 고려에서 개혁을 시작합니다. 원의 간섭을 받는 동안 흐트러진 국가의 질서를 바로잡는다. 이때 공민왕의 표가 일국갱시라는 것이었습니다. 온 나라를 다시 시작한다. 옛날 왕건이 세웠을 때 그때 기분으로 나라를 새롭게 만들겠다는 포부를 가지고 개혁에 착수합니다. 개혁의 내용은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 권세가들이 억지로 빼앗은 토지를 본래 주인에게 돌려줄 것. 둘째, 권세가들이 억지로 노비로 삼은 사람을 본래 신분으로 회복시켜줄 것. 토지와 노비 문제, 이 두 가지 문제에 집중해서 공민왕이 개혁을 시작합니다. 하지만 이 개혁은 대단한 반대에 부딪힙니다. 대부분의 권세가들이 토지와 노비 문제에서 불법을 행하지 않은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아무리 왕이 추진한다 해도 반대를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공민왕은 신진사대부들에게 주목합니다. 개혁을 이끌 수 있는 적합한 사람들. 그런데 공민왕이 볼 때 신진사대부는 유약하고 용기가 없다, 이렇게 비쳤습니다. 그래서 신진사대부가 아니라 승려였던 신돈을 중심에 세워서 개혁을 추진해 나갑니다. 신돈이 발탁된 이유는 이 세상에 연고가 있는 사람들이 없다 하는 점이었습니다. 자기의 사익을 위해서 개혁을 망칠 이유가 없는 사람, 이 신돈을 전면에 세우고 그리고 신진사대부들이 신돈을 도와서 개혁을 추진하기를 바랬습니다. 신진사대부들에게 선물을 줍니다. 몇 년 전에 홍건적이 개경을 불태울 때 성균관이 불타 없어졌는데 그것을 새로 지어주고, 그뿐 아니라 그 당시 신진사대부들의 존경을 받고 있던 이색을 성균관의 겸대사성에 임명하고 정도전이라든지 정몽주라든지 이숭인이라든지 명망 있는 신진사대부들을 교관으로 임명해서 성리학을 교육하도록 한 것입니다. 자연스럽게 성균관에 이색, 정몽주, 정도전, 이숭인 같은 신진사대부들이 모여서 학문적인 토론을 하고 그것에 바탕을 두고 현실의 정치에 대해서 논의를 하게 됐을 것입니다. 이러면서 신진사대부들이 세력을 결집하고 공민왕의 개혁을 지지하는 정치 세력으로 성장해 나갑니다. 하지만 이 개혁은 결국 실패로 끝납니다. 개혁의 대상이 되었던 권세가의 반격이 그만큼 강했던 것이죠. 먼저 공민왕을 대신해서 개혁의 전면에 섰던 신돈이 모함을 받아서 죽음을 당합니다. 신돈이 죽은 다음에 공민왕이 직접 개혁을 하려고 했지만 공민왕은 암살을 당하고 맙니다. 공민왕이 암살당한 뒤에 공민왕의 아들이라고 알려졌던 우왕이 10살의 어린 나이로 왕위에 오릅니다. 그리고 개혁에 반대하는 권문세족들을 대표하는 이이님이 권력을 장악합니다. 이이님의 권력은 무려 14년을 가는데요. 이이님이 권력을 장악하고 공민왕의 개혁의 성과들을 모두 무효화할 때, 개혁을 뒤로 돌릴 때 신진사대부가 이이님과 대립하게 된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마침 그때 외교 정책에서 충돌이 일어납니다. 공민왕은 시종 반원, 그리고 중국에서 원명 교체가 일어나면서 신명,
반원 친명 정책을 추구했는데 우왕을 옹립한 이이님은 원명 등거리 외교를 주장하고 나섭니다. 결국 원과의 외교를 다시 시작한다는 것이 문제가 되었고, 이이님의 외교 정책 변경에 반대한 신진 사대부들이 이이님을 비난하고 나섭니다. 이이님이 이들을 강경하게 처벌했고, 그것 때문에 정도전은 나주의 거평부곡으로 유배를 가고, 정몽주는 언양으로 유배를 갔고, 나머지 신진 사대부들이 뿔뿔이 흩어져서 유배를 당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지금 전남 나주시 다시면 운봉리에 있는 나주 거평부곡, 이곳이 정도전의 유배지인데요. 정도전은 이곳에서 3년 동안 유배 생활을 합니다. 정도전의 나이 34살 때 3년간의 유배 생활, 이것은 정도전의 인생에서 굉장히 중요한 전환점이 됩니다. 대부분 유배를 가는 사람들은 그곳에서 포기하거나 반성하거나 어떻게 하면 빨리 유배를 끝내고 서울로 올라가서 복직이 될 것인가를 생각하지만, 정도전은 오히려 그곳에서 부공민들과 어울리고 부공민들로부터 무언가를 깨닫게 됩니다. 부공민으로부터 고려의 민을 발견했다는 것이죠. 고려의 민이 이렇게 살고 있구나. 그 당시 정도전이 쓴 글에는 심지어는 이 사람들에게 내가 미안하다, 또는 이 사람들이 참 고맙다, 이런 이야기가 나올 정도입니다. 민의 발견, 34세 이 경험은 정도전의 평생을 좌우하는 대단히 큰 충격으로 다가오게 됩니다. 정도전이 유배 생활을 하고 있을 때 이이님의 권력은 더욱더 강화됩니다. 그 권력을 앞세워서 민의 토지를 뺏고 양인을 노비로 만들고 매관매직을 일삼고, 고려 역사상 가장 나쁜 정치가 이이님 집권기 14년 동안 이루어졌다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3년 만에 정도전이 유배에서 풀렸습니다만 끝내 복직이 되지를 않습니다. 고향인 영주로 갔다가 제천으로 옮겼다가 서울로 와서 삼각산 아래 삼봉제라고 하는 서재를 열고 학생들을 가르칩니다. 그런데 삼각산 근처의 재상이 정도전의 삼봉제를 헐어버립니다. 그곳에서 쫓겨난 정도전은 김포로 옮겨서 또 학생들을 가르칩니다만 이번에도 서당이 헐리는 비운을 맞이합니다. 이번에는 부평으로 옮기게 됩니다. 이렇게 쫓겨다니면서 이런 시를 지었습니다. 5년에 3번이나 집을 옮겼는데 금년에 또 이사를 하게 되다니, 옛 친구는 편지조차 끊어버리네. 여기에서 정도전을 더 어렵게 했던 것은 옛날 사귀었던 친구들이 왕래를 끊은 것이었습니다. 절망과 고독, 이런 것이 정도전의 30대를 지배합니다. 정도전 인생의 최대의 위기라고 할 수 있죠. 하지만 위기는 곧 기회이기도 합니다. 기회라는 말에는 위기와 기회 두 가지 뜻이 모두 들어있죠. 정도전은 남보다 더 어려운 위기를 나름의 방식으로 극복하는 데 성공합니다. 이성계를 찾아간 것입니다. 뒷날 용비어천가에는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정도전이 이성계를 찾아 동북면에 이르렀는데 호령이 엄숙하고 군대가 정제된 것을 보고 훌륭합니다. 이 군대로 무슨 일인들 이루지 못하겠습니까? 라고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성계가 무슨 말인가 하고 되묻자 동남방에서 왜구를 치는 일을 말하는 것입니다 라고 하였다. 자, 여러분도 이
용비어천가의 이 글을 읽으면서 정도전이 무엇을 의도했는지 짐작하실 수 있을 겁니다. 물론 이 단계의 정도전은 새로운 왕조의 개창까지는 생각하고 있지 않았을 겁니다. 좀 더 현실적으로는 이성계의 군대를 가지고 옛날 정중부가 했던 무신난, 이 정도를 생각을 했겠죠. 어쨌든 우왕 9년 가을에 있었던 정도전과 이성계의 이 만남은 그 자체로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이 만남을 계기로 정도전의 인생이 바뀌게 되었고, 이성계 또한 그때까지 순수한 군인에서 정치에 관심을 갖는 군인으로 바뀝니다. 또 하나, 이 만남을 계기로 고려가 멸망하고 조선이 건국되는 역사적인 계기가 만들어집니다. 여러 가지 점에서 역사적인 장면이죠. 그런데 이 역사적인 장면에 또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바로 정몽주입니다. 이세계 시 가운데 이런 제목의 시가 있습니다. 정첨서가 병이 들고 나 또한 병이 들어 왕래가 두절된 지 오래되었다. 정첨서는 정몽주입니다. 첨서는 관직 이름이고 정몽주가 첨서를 역임했던 것이죠. 그런데 이 집이라고 하는 사람이 와서 이르기를 내일 정첨서가 동북면에 간다고 하더라. 이렇게 이색에게 알려준 겁니다. 자, 시 제목 가운데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 이 시를 지은 시기가 우왕 9년 7월의 일입니다. 정도전이 이성계를 만난 시기가 우왕 9년 가을이죠. 이건 7월입니다. 옛날 음력으로 7월은 가을이죠. 세 사람이 한 자리에 있었던 것입니다. 아마도 정도전이 불쑥 이성계를 찾아가기는 어려웠을 것이고 평소에 알고 있던 정몽주를 통해서 이성계를 만났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성계와 정몽주는 그 이전에 만난 적이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정몽주가 등장하는데요. 정몽주와 정도전의 관계는 한마디로 막역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정도전이 16살 되던 해에 과거 공부에 뜻을 둡니다. 그런데 그때 친구가 와서 저기 정몽주라는 사람이 있는데 정말 대단하다더라,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정몽주가 37년생, 정도전이 42년생이니까 5살 아래죠. 그러니까 중학교 3학년 나이에 정도전이 대학생이었던 정몽주의 이름을 듣게 된 겁니다. 그리고 몇 년 뒤에 정몽주가 과거에 장원급제를 하는데 이 장원급제는 아주 특별합니다. 고려시대의 과거는 초장, 중장, 종장 세 단계를 거치게 되는데 정몽주는 이 세 단계를 모두 장원을 해서 시중에 유명한 사람이 됐던 것이죠. 그 이후에 정도전이 정몽주를 찾아가서 한 수 가르쳐 주십시오라고 했던 것인데, 이러면서 청소년이었던 정도전에게 정몽주는 일종의 롤모델이 됐던 것이죠. 두 사람의 친교는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이후에 정도전이 25살에 부친상을 당해서 고향으로 내려가 있을 때 정몽주가 맹자를 보내주면서 이 책을 한번 읽어봐라, 이렇게 권장을 했다고 합니다. 정도전은 정몽주에 대해서 동시무, 마음을 같이 하는 벗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시작은 5살 차이의 형 동생이었지만 20대 후반으로 넘어가면서는 아마 친구처럼 지내게 됐겠죠. 유배중에 쓴 시에서 동시무라고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45살 되던 해에 지은 글에서는 이런 문장이 나옵니다. 내가 선생을 가장 잘 안다고 하여도 분에 넘치는 말은 아닐 것이다. 정몽주에 대해서 가장 잘 아는 사람이 바로 나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만큼
막역한 사입니다.